네, 산재 가입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성립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뭐 큰 제재가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산재 가입 안 시켜준다고 신고하면은 그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조언 드리는 거는 산재 가입을 안 해도 어차피 산재 보상은 되기 때문에 참고 일해라. 다만 일을 했다라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수집해 놔라 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의 확인 같은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산재 지정병원에 가서 산재 신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이분이 이 회사에서 일하는 라이더가 맞냐, 그리고 일한 기록을 달라라고 사장한테 요청을 하고요. 사장이 만약에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일한 기록들을 미리미리 캡처해 놓으시는 게 좋고, 앱 캡처와 동시에 실제로 업무 지휘를 하는 단톡방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일반 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캡처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고, 입금 내역 이런 거 역시도 간접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성립신고를 늦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는 산재 사기를 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원도 아닌데 갑자기 사고 났다고 직원으로 입직신고해서 보상받는 거 아니냐? 충분히 뭐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고요. 그래서 산재비를 꾸준히 내고 있어야지 산재 처리도 좀 더 빨라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산재 정도는 가입해 놓은 업체에서 일하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매일 1,000원씩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30일이면 3만 원을 걷는 건데, 2021년 월 산재 보험료는 13,810원. 항상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당하게 사장이 이득을 취한 거죠. 그래서 민사로 부당이득을 이제 돌려받는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소송, 그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노조와 함께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가 생각에 법리적으로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협소해서 이거를 사건을 이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고려하셔서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사장님의 입장에서 리스트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닙니다. 그 사장님은 이 리스비를 그 리스하는 회사한테 사장님이 돈을 내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라이더한테 대여를 해서 라이더가 내는 리스비로 다시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중간 거래책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면 사장님이 리스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말도 없이 이제 그만둘 경우에는 사장님들도 매우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3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장이 가지는 리스크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령 이 라이더가 그만두고 나서 새로운 라이더를 구한다고 하면 리스비를 금방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치 정도가 뭐 통용되는 규칙인데, 사실 한 달치도 과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시장에 규칙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계약서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너무나 과도한 금액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대응해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나아가면 사실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장님과 잘 얘기해서
언제까지 일할 테니 구해달라. 다른 인수할 사람을. 그렇게 예의가 통하는 사장을 만나는 게 가장 좋고, 예의가 안 통하면은 한 15일 정도 내버리고 오토바이 반납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 문제와 연동돼서 말씀드리면, 갑자기 오토바이를 그냥 세워놓고 사라지시는 라이더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업체 사장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도 상식 밖의 금액이라고 하면은 불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어떤 법 같은 것이 존재하지는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혹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고 노동자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고 노동자 지침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에서 구제하겠다. 그런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받기는 매우 힘이 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리스비 같은 그 분쟁도 보통 보증은 그냥 사장 네가 가져가. 난 리스비 더 안 낼게 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사적 문제가 있는데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이 수리비가 이제 중고 오토바이 이 가격이랑 좀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018년식 PCS 수리비가 예를 들어 3만 킬로 탄 PCS 수리비가 한 300만 원 나왔는데 중고가가 한 250이야. 그러면 그냥 PCS 125 한 대를 내가 사줄게, 중고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가면 또 이게 1,0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서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갖다 주겠다라고 해서 합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동네 배달 대행사에서 계속해서 출퇴근 지휘를 하거나 강제 배차를 하거나 근로자처럼 사용했을 때는 위탁 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자라고 주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부당해고 혹은 해고예고 수당 30일치 같은 것들을 요구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근로자로 판정을 받으면 앞서 있었던 리스비 문제라든지 수리비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일하는 데 필요한 작업 도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결이 될 수 있고 노동자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고요. 물론 사업주가 노동자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걸어서 노동자의 책임이 몇 %니 노동자도 책임지라 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훨씬 편안한 위치에서 우리가 이걸 대응할 수 있다. 전액을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다, 근로자면.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위에서 특고 지침을 내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 사례가 말없이 앱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실제 라이더 유니온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회사 플랫폼사가 라이더한테 15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조정안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은 위탁인데 실질은 근로자처럼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형태가 어떤가를 따지게 됩니다. 출퇴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하거나 독자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제3자를 고용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네 배달 대행사 같은 경우는 출퇴근도 있고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강제 배차를 넣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달해라. 비가 오는 날에도 어쨌든 일을 해라. 점심시간에 지켜라. 교육을 해라. 이런 것들이 채팅방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게 위탁 계약을 했더라도 이 배달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그냥 뭐 내가 근로자라고 해서 노동청에 진정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가령 1년 이상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차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야간 노동을 주로 했다면 야간 수당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경우에 이걸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사장님과의 분쟁이 있을 때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협박용으로 쓰지는 마시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노동조합과 좀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에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노동청도 그냥 개인이 오면 그렇게 사건을 성실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배달대행 노동자를 근로자로 판정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